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눈도 오고, 네, 이제 서해안 쪽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네요. 눈도 많이 오는데 서울은 그나마 이제 눈이 안 그친 상황이고, 날씨도 뭐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는데 좀 차분하고 뭔가 좀 쓸쓸한 그런 겨울 분위기가 느껴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네, 주식시장도 싸늘하고 좀 글룸리한 그러한 12월 싸늘한 주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성장 엔진인 AI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인정을 해야 되죠. 네, 오라클에서 한 방 맞고 브로드컴이 한 방 더 두들겨 패고 뭔가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마지막 총알 한 방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8일 날 실적을 발표하죠. 우리나라 시간 19일 새벽인데 여기서 돌려 못 세우면 좀 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 한국 시장은 우주항공과 로봇, 여전히 로봇이 좀 좋고 우주항공이 새롭게 떠오르는데 이 쌍두마차로 시장이 가지 않겠나. 여기에 알파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뭐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고를 반복하는데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자산주가 올라오는데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개발 계획이 있는 것들 과연 이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의문점이죠. 자산주에 대해서. 네.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삼각형이다. 우주항공이 일본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번 주 시장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무거운 마음으로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난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0.51, 나스닥은 마이너스 1.69, S&P는 마이너스 1.07. 전체적으로 시장이 토해내는 그러한 모습, 특히 나스닥이 많은 것들을 토해냈죠. 네, 오라클에 이어서 브로드컴까지 두들겨 맞으면서 시장의 검은 그림자를 드리운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우리 코스피는 글로벌 시장에서 1.6%를 상승하며 1등을 나타냈네요. 다우가 그 다음에 코스닥이 1.4. 한국 주식시장은 나쁘지는 않았다. 미국도 그렇게 이제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많이 빠지지 않은 먹고 터지고 좀 상승 분위기 살짝 우리도 나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주는 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봐도 11월 달에 11.4, 14.4억을 매도한 이후에 이번 달은 플러스 3조를 달성한 모습. 의외로 개인들이 시장에서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역시 양도세에 좀 묶여있는 사람들이 좀 덜어내고 있고 이익을 좀 실현해 가면서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는 모습이 보수적으로 가는 모습이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역에서 S&P 500의 S&P 500 M7과 엔비디아 주가 수익률도 평범한 수준으로 하락을 해버렸다. 그렇죠? 네. 2013년, 14년, 15년, 2025년이죠. 2024, 20, 23, 24, 25, 25년에서 수익률들이 전부 평범한 수준으로 내려와 버렸다. S&P 500 테크 기업들, S&P 500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평범한 수준으로 그동안 그렇게 상승을 크게 보였던 23, 24, 25년은 다시 평범한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그러한 그 함의가 크죠. 이제는 전선왕의 플러팅이 시장에 먹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S&P 500 내에서 새롭게 기업 선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다. 그렇죠? 2026년 M7의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난 M7 대비 압도적으로 높지가 않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M7과 순이익 증가 격초가 축소되는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색이 난7이죠. S&P 500 내에서 난7. 이게 S&P 500 내에 이제 M7인데 이들의 영업이익률, 수익 증가율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다. 25년도에는 33%, 25%, 24년은 65% 영업이익과 11% 영업이익 컸는데 26년엔 18%와 11%. 영업이익 차이가 크지가 않다. 이 부분이 던져지는 의미도 크죠. 따라서 영업이익률 격차를 많이 벌릴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그 많은 AI에 돈을 쏟아부어서 수익을 찍어줄 수 있는 그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는 제미니를 운영하고 있는 알파벳 정도만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오픈 AI하고 제미니를 써본 사람들은 제미니 손을 확실히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오픈 AI 진영, 스타게이트 진영에 어두운 먹구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수익에 찍혀 나온다면 확실히 수익률 편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나마 괜찮은 것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 국면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국면에서 보유 국채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즉 연준이 채권을 매수세로 돌아서는 경우 미국과 국내 주식의 수익률은 플러스를 기록했다. 그렇죠? S&P 500,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2009년 이후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 국면에서 보유 국채 규모가 전월 대비 증가 시 월 평균 주가 수익률은 이렇게 플러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쉽게 폭락하지도 않고 폭등하지도 않을 그런 상황. 그래서 미국 주식도 그렇고 국내 주식도 그렇고 일정한 밴드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연말을 보낼 것 같다.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죠. 이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금주 시장 전망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FOMC가 긍정적인데 왜 미국 주가는 하락할까? FOMC는 긍정적인데, 증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데 왜 미국 주식은 하락할까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와 같았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 상당히 모순적인 면이 많았던 겉은 긍정적이었는데 비둘기였는데 속은 매파했다는 거죠. FOMC 이번 결과는 시장 우려와 달리 전반적으로 비둘기파였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금리를 내렸으니까 12월 추가 인하에 대한 힌트 부재로 매파적 해석이 오히려 지배적이었다. 좀 10월간 대조적이었다는 게 중론이죠. 파월 의장은 현 시점에서 누구도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상정하지 않았다며 긴축 우려를 일축했다. 누구도 인상은 일단은 그것은 하나 말하죠. 특히 내년 성장률 전망은 상향하고 물가 전망은 하향 조정하며 미국 경제의 골디락스 신호를 강화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긍정적인 해석으로 시장의 평가가 됐다. 점도표상 26과 27년 가까이 1회 인하 정도 전망을 유했다. 이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1회는 아닌 것 같다. 아울러 동시에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 매입을 시도하면서 시장에 단기 자금이 꼬인 것을 풀어줬죠. 그러나 시장은 최근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이유의 그 기본 기조에는 시장은 겉은 비둘기였을지 모르지만 향후 닥쳐올 유동성 파고는 매파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시장은 오히려 매파적 스탠스의 방점을 찍고 대응을 하는 보수적 스탠스의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 시장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AI의 대표적인 종목 오라클하고 브로드컴을 두들겨 팬 거죠. 경기 침체가 눈에 보이는데 물가는 오르는 현실적 미국 상황을 보면서 미국 기업들은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보수적 투자를 이어갈 확률이 높고 내년에 개인들은 미래 레이오프에 대비하는 주식 레이오프에 대비하고 현재 주식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연말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기업과 개인 모두 시장에서 부정적 스탠스를 풍기며 장이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가장 큰 AI 섹터에서 온갖 잡음이 나오면서 주가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게 이제 하락의 주범이었다면 결국은 시장은 FOMC의 회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해석했고 현실적인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기업과 가게는 향후에 닥쳐올 그러한 부정적 시각, 펀더멘탈의 망가짐에 또는 레이오프에 대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식시장에 대응을 하면서 발을 빼고 있다. 이게 하락의 주범이다라고 보는 거죠. 디지털 시대에서 가장 아날로그적인 점도표. 이렇게 찍다가 이렇게 찍었다는 거죠. 상당히 2026년에 좀 금리가 3.25 이 정도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지금 3.5니까 한 번 정도 더 하락할 가능성 이 정도로 봤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3% 이하에 찍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금리를 인하할 상황이 된다면 미국 경제가 망가진다는 가정이잖아요.
지금처럼 미래를 대비해서 망가질 걸 대비해서 금리를 인하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금리 인하는 뭔가 고용이라든지 경제가 망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이 점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재무부의 TGA 잔고가 많이 내려왔다는 거, 돈을 풀었다는 이야기고, 연준의 스탠딩 레포, 언제든지 중앙은행이 일반 상업은행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내포 수요가 줄었다, 돈 수요가 줄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좀 시중에 풀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에 대한 시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충격적인 원인과 향후 전망을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네. 오라클은 긍정적으로 시장의 실망은 오라클의 실적 자체가 AI 거품론에 불을 지폈다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 시장의 실망은 오라클의 실적 자체가 AI 거품론에 뭐에 거품론에 불을 지폈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에 상하는 매출 성장과 이익 회수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익 회수 시점. 이 부분이 브로드컴과 오라클이 동시에 나타나는 하락의 원인이죠. 이익 회수 시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춰지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거죠. 캐시플로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라클이 특정 대기업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AI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수익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다. 수익성, 매출 성장, 클라우드 컴퓨터 분야에 대한 섹터에 대해서 매출 성장이 생각보다 느리고 이익 회수 시점이 뒤로 밀리고 수익성이 경쟁적으로 낮아지는 것, 그리고 너무 오픈 AI에 매달리는 것, 이게 이제 오라클의 문제점이었다는 거죠. 근데 더 크게 한 방을 때린 것은 브로드컴의 문제점이었죠. 네, 이렇게 브로드컴이 11.44%나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상당히 어렵지만 골치 아픈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연말 성장주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매물 추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라클, 브로드컴 두 회사 실적 발표는 최악의 발표로 평가가 되고 있다. 먼저 브로드컴은 오픈 AI와 매출 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단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이다. 아하, 오픈 AI. 지금 오라클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오픈 AI와의 계약에 대해서 전부 의문점을 제시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매출 인식 시기가 늦춰진다. 오라클에서도 나타났죠. 경영진은 IR에서 XPU 수익성 인식이 2026년이 아닌 27년에 28일에 인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둘이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죠. 오라클하고 브로드컴하고. 즉 바로바로 수익성이 찍히지 않고 다소 먼 미래에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뉘앙스가 문제로 작동을 했다. 그리고 수주가 720억 달러가 여기가 이제 한계다. 많이 올라왔다. 더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자인을 해버린 거죠. 매출 성장성의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은 가이던스 2026년 가이던스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IR에서 가장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 그래서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동시에 나타난 매출의 성장성, 수익성 인식 시점, 그 다음에 관련 클라우드의 성장의 한계점, 이런 것들, 내년에도 전망이 좋지 않은 점, 그 다음 오픈 AI의 문제점, 이 5가지가 동시에 공통으로 나타나면서 주가를 두들겨 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오픈 AI와 수익성,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엔비디아의 플로팅이 그렇게 시장에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더 큰 문제인 거죠. 이제 시작의 마지막 남은 한 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금요일 날 6.7%나 하락하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18일 날 미국 시간으로 18일 날 우리나라 시간 19일 새벽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컨센서스는 EPS가 3.59달러에서 3.89달러. 전년 동기 115% 상승 예상이 되고 있고 매출액도 125.7억 달러에서 132.7억 달러, 110% 내의 전년 동기비. 그 다음에 이제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이제 마이크론까지도 실망하게 된다면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죠. 네. HBM 매출 비중 및 전망, DRAM 및 낸드 가격 및 수요에 대한 전망, 다음 분기 가이던스 이러한 것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시장이 좋을 거라는 예상들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그걸 미스하거나 뭔가 좀 살짝 비껴지면 또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셧다운으로 미뤄졌던 경제지표 발표가 시장에 끊임없이 나오죠. 네. 11월 고용지수가 16일 날 나오고 11월 CPI가 18일 날 나오고 11월 PC 물가지수가 19일 나옵니다. 고용보고서, CPI, PC 물가지수. 미국 11월 고용보고서는 예상치가 YY로 5 플러스 5만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CPI는 3% 정도. 네. 명목 CPI, 헤드라인 CPI는 약 3.1. 네. 예상치가 3.1. 그 다음 코어는 3.0. 네. 헤드라인 3.1, 코어는 3.0.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이 약 5만 명 플러스로 증가할 정도 수준? 이 수준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가이드라인이니까 머릿속에 외워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고용보고서, 11월 CPI, 11월 PC 물가지수가 예상과 다르게 삐끗했을 케이스는 상당히 시장에 충격타를 가할 것이다. 더 나쁘게 나올 케이스도 주가가 하락할 것이고 더 좋게 나온다면 주식시장의 금리 인하가 또 물 건너가면서도 그것도 삐그덕거릴 것이고 좋게 나와도 삐그덕거리고 나쁘게 나와도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대응 정책은 뭐냐? 금주의 투자 전략은 뭐냐? 그렇죠? 첫 번째는 우주항공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뭐라도 한두 종목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스페이스X가 상장 준비를 하죠. 내년 하반기인데 약 마켓캡은 1조 5천억 달러, 2200조, 시장에서는 한 뭐 6천억 달러 정도, 4천억 달러 정도 나오나요? 네, 우주 산업이 미래 기술이 아니라 거대 규모의 핵심 인프라 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우주 산업이 거대 시장인지를 검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주 산업이 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도 향상.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우주항공청의 업무 보고를 봤는데 29년에서 30년인가요? 그 사이에도 자금을 줄 테니 우주 발사를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아주 명확하게 일을 하시던데 이러한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스페이스X는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의 투자 자본 유입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관련 기업의 테마성이 급등하고 밸류에이션도 상향할 가능성. 네. 이 부분이 주가 상승의 핵심 요인이죠. 네, 멀티플 상향. 특히 방위 산업과 시너지가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우주항공, LIG 넥스원 이런 큰 것에 대해서 한 종목을 사고 작은 종목 한 종목을 사서 두 종목은 가지고 가자. 이게 이제 제 전략이죠. 네. 다시 한번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우주항공, LIG 넥스 중에 한 종목을 사는데 하나 시스템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셔야 되죠. 대표적으로 인텔리안 테크, AP성, 세트레가이, 그 다음 외국으로는 보잉, RTX, 플랜닛 휘트니, 네, 록히드 마틴, 노던 그룹, 그러면 이런 종목들. 좀 더 좁혀보면 컨텍, 세트레가이, 센서뷰, 세아 베어스틸 지주, 미래에셋 벤처투자, 세트레가이, 네, VHM, HVM이죠, HVM, 네,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더 갈 확률이 높아 보이니까 잘 선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하나 시스템하고 HVM 이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죠. 결국 제가 이번 주 이 유튜브의 핵심은 우주 항공 관련 종목들을 최소한 두 종목을 사자. 하나는 하나 시스템 정도 사고 하나는 작은 HVM 정도를 사서 로봇이 올라갔던 것들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좀 내년 봄까지 좀 들고 가는 게 어떨까? 이게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자산주도 연말 대응이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숨겨진 자산 재평가 및 밸류업 모멘텀이 있는데 PBR이 이제 1배 미만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종목들이 최근에 무섭게 올라가는 형향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대형 프로젝트 개발 및 용도 변경 기대감, 서울 고속터미널 재개발 기대감 관련 종목들, 핵심 지역 용도 변경 관련주다. 하림지주,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용도 변경 경방, 성수동 레미콘 부지 3표 시멘트, 어제 하림과 경방과 성수동 레미콘 부지수의 3표 시멘트
이 세 개가 올랐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당연히 테마주인데 수급이 쏠리고 테마주를 형성한다. 반도체도 안 좋고 다른 것들 다 AI가 안 좋으니까 여기서 빠져나온 돈이 일단 우주항공으로 갔다가 이제는 자산주로 가는 그러한 모습. 근데 우주항공주는 좀 지구력이 있어 보이는데 자산주에 대해서는 제가 물음표였다는 거죠. 제2의 뭐뭐 찾기 이런 열풍인데 결론적으로 저는 추경로스를 비추합니다. 토지보유 종목에는 개발 기대에 만들어 주가가 급등하고 변동성이 매우 큰데 이걸 쫓아갈 필요가 있느냐? 이건 차라리 우주항공에다 몰빵을 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래도 하나 산다면 성수동 레미콘 부지 3표 시멘트? 3표 시멘트. 이 정도는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봇주는 아직 죽지 않았다. 로봇주가 상당히 옆으로 확장성이 가죠. 유진 로봇, TNRS 로보틱스, PNS 로보틱스, 나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빠지지 않고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고 있네요. 네. 나우 로보틱스도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TXR 로보틱스도 괜찮아 보이고 이런 것들 한번 로봇주들은 확장성이 있으니까 보시기만 유진 로봇 같은 종목들. 네, 금주는 우주 항공과 그 다음에 자산주, 그 다음에 AI 종목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손실을 조정을 받을지 그리고 18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연동되는 모습 연말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다. 여기에 아직까지 한 방 더 남은 이익 실현 차익 물량, 다음에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관련 물량이 한 방 더 남았기 때문에 22일 이후에 공략해라. 지금 공략하지 말고 우주 항공주는 사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스의 알테오젠 부러졌죠. 네, 알테오젠, 펩트론 알테오젠이 부러지면서 큰 충격을 줬는데 의외로 또 다른 종목들은 반대로 작은 종목들로 막 돈이 쏠려가는 모습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AMD 바이오라든지 그렇죠? AMD 바이오 이런 알지노믹스 곧 상장하죠. 예, 로키드 헬스케어 뭐 이런 종목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카페에 추천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종목 등록해놨습니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셔서 한번 올려놓은 종목들, 투자 종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머리 아프고 어려운 한 주가 지나갈 것 같아요. 네, 우주항공주로 좀 몰빵을 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멋진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